터키와 이스라엘 간의 불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은 이스라엘의 시리아와 레바논에 대한 공격이 이제 터키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멈춰야 합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반유대주의 독재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쿠르드족을 상대로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테러 조직 하마스를 지지하며 자기 국민을 억압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감옥에 가두는 에르도안이야말로 이스라엘 국가의 도덕을 설교할 자격이 가장 없는 사람입니다. 더 많은 통찰을 위해 지금 신한길이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는 민주주의 수호재단에서 터키를 담당하는 선임 연구원입니다. 신한 씨, 에르도안이 시리아와 레바논에서의 공격이 터키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에르도안이 실제로 이 위협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제 말은 아무리 수사를 강조하고 내세운다 해도 결국 그것이 정책이 되거나 아니면 그 수사가 인식을 형성하고 행동을 촉진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르도안이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겁니다. 특히 10월 7일 이후로 이런 발언을 자주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 에르도안이 하는 발언은 최근 사우디와 터키가 헤자즈 철도를 재건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철도는 요르단과 시리아 영토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에르도안에게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질적으로 터키가 이스라엘 안보에 민감한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터키 사이의 이 갈등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에르도안과 네타냐후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워싱턴의 행정부가 에르도안과 터키가 내놓는 본질적으로 점점 더 격화되는 언사와 위협적인 행동을 실제보다 축소해서 다루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7월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에 올 예정입니다. 그는 그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대사이자 특사인 톰 베럭에 의해서도 촉진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이것이 답답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워싱턴의 의회와 다른 정책 기반자들 모두 에르도안의 계속되는 긴장 고조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긴장 고조 행보와 관련해서 터키는 이 지역의 다른 곳에서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곳은 바로 키프로스입니다. 터키 전투기가 유럽 국방장관들을 키프로스로 태우고 가던 항공기를 위협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시사한다고 보시나요? 맞아요. 이 일은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는 터키가 힘을 과시하며 으름장을 놓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수 있다. 이스라엘, 키프로스, 그리스 간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키프로스 정부와 주둔군 지휘 협정을 체결해서 프랑스군이 그 섬에 주둔하게 되면서 터키는 분명히 무력 시위를 하며 우리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터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제나 그저께 말씀하신 뉴스에서 보셨듯이 그리스 국방장관을 태운 비행기가 터키의 F-16 전투기에 의해 요격되고 일종의 위협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터키 측은 그건 키프로스 영공이 아니라 두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영공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두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은 터키만 인정하는 국가입니다. 이건 힘을 과시하는 보여주기식 행동이지만 이런 일은 한 번만 있던 게 아닙니다. 이걸 에르도안의 발언이나 동지 중에서의 다른 긴장 고조 조치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보면 터키는 이 지역에서 이란을 능가하는 강국으로 자신을 드러내는데 시간을 전혀 낭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토와 유럽 국가들은 행동뿐만 아니라 수사까지 모두 지켜보고 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 7월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할 유럽 강국들과 나토 동맹국들에게는 이것이 드문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규칙을 명확히 하고 엄격하게 경고하며 당신이 나토 동맹국이자 파트너일 수 있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입장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럽을 위협하는 러시아의 임박한 위협에 맞서 당신과 협력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당신의 적대적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 키프로스, 이스라엘 간 전쟁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지역에서 해양 및 영토 경계를 수정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시리아를 통해 중동에 진출하여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차세대 주요 강국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에르도안은 최근 원내 의원총회에서 이스라엘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많은 뉴스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나토 지도자들이 나서서 실제로 그들에게 강경하게 경고하지 않는 한 저는 에르도안이 계속해서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고 공격적인 수사와 행동을 이어갈까 봐 걱정됩니다. 신한기디 박사님, 중요한 주제를 논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i14 뉴스 영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